아이고 야. 세상에. 우와. 야 내가 이런 고사를 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 셰프님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여기 너무 멀잖아. 덜어줘야 되는. 아니요, 제가 먹을게요. 아니 숟가락 같은 거 줘야지. 이거 덜어주지. 너무 멀잖아. 젓가락. 젓가락 안 돼. 숟가락으로 덜어줘야 돼. 내가 우리 덜어줄게. 피디님 뭐 진행하는 방식 있죠? 네. 예, 좀 해보세요. 숟가락 하나만 줘보세요. 여기 덜어주게. 숟가락이요? 이거 여기 덜어줘야지. 너무 멀잖아 이 사람들. 괜찮은데 서서 먹으면 돼.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죠, 뭐. 에이, 먹어도 돼요. 돼. 너무 이 사람을 구박한다. 어? 지금 자기 먹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이제 경제자를 한 명이라도 입을 쳐야 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고기를 한번 맛보시고 일단 맛은 봅시다 한 개씩. 네. 그러니까 너무 멀잖아. 아니 괜찮아. 고기를 먹어보고 뭘 맞춰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맞습니다. 대표님 안 드시? 맞추라고 아기 하는지 뭔지 알아맞추라고? 아이고 야. 여기 있네. 맛있어? 네, 좀 드세요. 야. 이건 이게 진짜 녹아. 등심이죠. 내가 굽는 걸 잘 구워서 그런 거 아닐까? 좀 불고기고. 아, 근데 이건 진짜 이 젓가락을 먹기 어렵네. 아이고 호사다 맛있다, 호사. 맛있다. 맛을 한 번씩 보셨는데 과연 이 고기가 수입산일지 한우일지 한번. 한우. 방금 소고기 매니아라서 잘하는데 이 수입산에서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풍미가 좋다. 풍미가 깊은 맛이 있어. 아 그리고 너무 잘 구웠다 고기를. 봐봐요. 내가 이렇게 약간 선홍빛이 도는 이런 상태 제일 좋아해. 그렇지. 이게 맛있잖아, 그렇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 아, 뚝뚝은 안 되지. 피를 뚝뚝. 너무 많이 굽지 않고 잘 구웠어요. 피를 이거 뚝뚝 떨어뜨릴 마블링이 필요 들어간 없어. 거. 이거 이게 진짜예요. 아우 맛있다. 그거 제가 비계 그냥 아니에요, 맛있다는 비계? 건 아니고요. 아 비계인가? 아유. 이 기름. 와 죽이네 죽여 이거. 이건 예술이야 예술. 숟가락을 갖다 줘 제발. 아니, 이거 뭐야, 한우야? 당연히 한우. 오. 한우인데 맛은 하느나 실제 수입산 이런 거 아니야? 맛은 하는데 실제 수입산이야? 그래야지 지금 얘기가 되지. 이게 암소일지 수소일지. 그런 거까지 알아줘야 돼 우리가? 제가 전공이 축산학과라 가지고. 맞아 맞아. 축산학과? 암소일까요 수소일까요? 암소. 암소야 암소. 이 맛은 암소가밖에 안 나와요. 암소 정도의 맛이 나오는 것 같고 암소의 맛이 나는 숫소겠지. 네. 암소의 맛이 나는 수수일 가능성이 있는데 암소의 대부분 맛이 이렇게 좀 나는- 육질이 좋거나 암소거든. 암소의 맛이 나는 수입산 숫소겠지. 고등학교 때 농업했거든. 네, 농업. 네. 고등학교 농업하는데 잘 없어요. 제가 농업에서 하는데 암소의 풍미하고 수소가 가지는 약간 질기지만 깊은 맛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만드는 소가 원래 거새우라고요. 아, 거새. 수소인데 일찍 거새를 내서 네, 산악기를 맞아요. 키우잖아요. 아, 이런 맛이 나는데 봐봐, 암소의 수소 부드러움과 맞다니까, 수소. 수소가 가지고 있는 풍미가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거고. 아. 이렇게 되면 이제 거새우가 실제 고급 한우의 일종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건 바로 홍보네. 이건 수수인데 거새우다. 거새우다. 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진짜? 암소 맛이 나는 숫소. 근데 수입산이죠? 한우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야. 계속 한우라고 강조하시는데. 맛있네요. 야 이거 보니까 아니 근데 실제 맛있습니까? 아니면 네, 그냥 맛있어요. 네. 나 원래 고기 잘 안 좋아하잖아. 우리 가는 요 근처에 있는 그 고기보다 맛있어요. 대한민국 최고. 그래요. 네. 이건 거짓말이지. 아니. 최고를 안 먹어봤구나. 최고로 안 먹어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은 거로는 나를 그렇지, 이길 사람이 아니 없어요. 근데 그렇지, 이미 그렇지. 이미 저희 녹화 시간이 식사 시간이 다 지난 시간인데 너무 맛있게 아니, 잘 오늘 드셔. 여기서 먹으려고 여기를 안 먹고 왔어요. 배고파서. 와. 참고. 많이 드세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네, 맞아요. 질문 주세요. 이 고기가 어디서 자란 소일지. 난 저기 대구 경북 쪽이라고 봅니다. 동네를 다 맞춰요? 다 맞춰 나는. 대단한데? 비슷한 생각인데 아마 이제 산악지방에서 온도차가 큰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소를 잡으면 그럼 강원도일 수도 있어요. 강원도일 수도 네, 있고. 강원도일 수 있어요. 아, 온도차가 크면은 왜냐면 괜찮대요? 강원도도 한우 많아.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뭐 품질은 좋네. 저기 그 어디야? 경북 그 지역. 네. 뭐 안동, 영주 이런 데가 이제 유명하죠. 예. 청송. 그래서 어디에요? 공화. 요점이 어디야, 요점이? 네. 아무도 못 맞춘 거예요? 아니 경북 쪽 고기가 하고 많고요. 강원도. 오. 평양인지 산인지 바다인지 평양이 평야죠. 평양 다 맞췄네. 평야야 평야?
어쨌든 경북은 내가 잘 맞췄어. 경북은 내가 맞췄어. 먹었습니다. 야,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왁자지껄을 할 수가 없겠네 오늘 그냥.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펼쳐지는 왁자지껄 썬데이 일요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야 오늘 힘이 좀 난다. 예, 저희가 뭐 사실은 좋은 음식들을 또 먹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오늘 일요일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단골 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요. 여전히 개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용민 목사님 오셨습니다. 아, 지금까지도 계속 드시고 아유, 계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네, 우리 전기현 평론가 오셨고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도 저 뭐 수박이 없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무등산 수박. 무등산 수박 선생님은 예, 저희 이제 자주 나오시긴 하는데 오늘 저희 수박 없이 깔끔하게 진행하도록 아, 우리 하겠습니다. 강성필 소장. 네네. 네. 강성필 소장이 무등산 수박으로 통하고 있는데 네, 무등산 수박 없이 진행할 거고요. 자,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 다양한 이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크게 휘발할 만한 주제가 있었긴 했는데 이게 안 붙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천공. 이 천공 얘기 아무도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목요일 방송에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랑 노영희 변호사님이랑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이 얘기를 한껏 다루셨는데 전혀 이게 뭐 아니에요. 저는 노영희 디너쇼에서 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노영희 디너쇼에서 하고 어제가 했는데 아니죠, 스픽스에서 목요일날. 했는데 타 언론에서 전혀 보도가 안 되는 거는 이게 뭐 특별히 누가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우리 저 스픽스한테는 기회예요. 네. 아, 왜냐면 저희가 또 기회인가요? 유일하게 우리가 본질을 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딴 데는 짚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이게 기회입니다. 그 제가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누구? 아, 아니 왜냐하면 이게 민용기 지금 한 기자에게? 3개월 정도 입수를 해가지고 네. 혹시 이제 날리면 바이든 될지 모르니까 1월 신문에서는 음. 이거를 전문 감식 뭐 사라고 합니까? 녹실 속기사에게도. 아니 속기사뿐만이 아니라 이게 혹시 들어보고 이게 날리면 바이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점검을 해서 그 중에 완벽하게 공개도 되는 것만 딱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한 5분 정도 단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영상을 6개인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몇 회인지 알아요? 이제 이런 정도면 한 개 뭐 10만 회, 20만 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만 회가 안 돼요. 어머 왜요? 왜? 알려지지가 않았으니까. 저는 주변에 많이 알렸는데도 그래도 조회수가 아직 10,000회 넘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용 보도를 해서 이 뭐 내용 보면 이제 희한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이미 당선된 사람한테 성렬이라고 말을 하지 않나. 그렇지. 그다음에 김종인 저 종인, 위원장이 종인이라고. 어이, 저 지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뭐 거기다가 임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얄마들이 이런데 이 얄마 야들이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해서 완전히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것처럼 하는데도 그 발언의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뭐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있는데도 전혀 보도가 안 됐어. 네. 야, 그래서 이러시면 이 힘이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회사에서 걱정을 엄청 했대요. 근데 이제 반향이 없으니까 아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 쪽에서 뭐 당연히 고발당할 줄 알고 뭐 이랬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1호 신문에서는 데뷔를 했겠지, 당연히. 천공은 아예 대답이 없고 또 대통령실에 물어보니까 법적 문제가 있으면 책임질 각오하세요. 뭐 이 정도로 와서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이런 말을 했는데 천공을 고발할 의사가 있나 없나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장경태 의원 것만 비교해 보면 그때는 뭐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고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좀 태도가 미온적이라서 참 신기하긴 합니다. 이것도. 이게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아무개를 건드리면은 보복당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빼박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아마 아무 반응도 없는 거는 틀림없이 보도하지 말라는 외압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알아서 겁을 먹을 수도 있고요. 이게 혹시라도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지난번에 고발 당한 거 보지 않았나? 김종대 전 의원, 장경태 의원 이렇게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정하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그래서 있을 받아 거고요. 쓰지 않는다. 받아 쓰지도 않고 그 내용이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뉴스 가치를 아예 언론이 스스로 뭉개버리는 거죠. 뭐 그런 미리 거 돗자리 좀 깔자면 저희가 이제 방송 그 나가는 시점이 일요일이니까 그 전에 뭐 혹시 어떤 언론사에서 보도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근데 저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그 원래 언론 보도는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왔을 때 집단적으로 붙어서 돌리느냐 마느냐가 이게 결정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식어버리잖아요. 안 해. 그 뒤에 이걸 절대 안 누가 해. 살려서 다시 가냐고. 야, 예를 들면 저럴 수는 있어요. 윤석열이가 갑자기 반응을 한단 말이야. 예.
이제서 봤다. 이조신문 이 새끼들 죽여라. 뭐 이렇게 코멘트가 아직까지 나갔다.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만약에 그런다면은 네. 그 식은 거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지만은 예. 지금 이렇게 하루가 지난 거를 네. 일요일 오후에 이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별일 없었을 것이다. 별일 없을 것이다. 이러심을 공격하라고 어떻게 전공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대통령한테 성렬이라 그러고 뭐 얀마 이런 말도 하고 야들 이런 말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종인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완전히 뭐 그냥 하대하듯이 말하더라고요. 노영희 디너쇼 목요일 판에서 저희가 충실히. 1시간 반을 네. 방송하면서 엄청 길게 하셨더라고요. 앞에 30분은 이제 다른 거 원래 하고 나머지 한 30분 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35분짜리 그 영상을 다 저희가 다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레거시에서 안 다루게 되면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유튜브에서 다루면 되지 네,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도 열심히 유튜브랑 다루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예. 저희는 어제 왁자지껄에서도 했고 음. 저희 두 채널에서 강동서에서도 다뤘고. 네, 그리고 저는 그리고 뉴스토마토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민은기 기자를 다시 별도로 초대를 해가지고 아침에 대담을 할 예정이에요. 그 기자 3명이 할 때 몇 달을 취재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네. 녹취 푸는데도 애를 먹었고 이걸 또 검증받는데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반향이 없으니까. 보도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걸 이제 최초 제보했던 분 있잖아요. 다른 것도 좀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서 네. 혹시 그분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하면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이러시면 계속 이제 추적 보도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뭐 공개가 안 하니까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취재한 기자로서는 허탈하기도 보람이 하고. 없다. 그렇지 좀 허탈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여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이 하더라고요. 6-7개 클립이 보도되고 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를 맹렬히 지지하는 제 주변 지인에게 이 링크를 보내드리면서 이제 탐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반응을 하더라고요. 천공이 실제로 관저 이동에 개입했다는 설이나 이런 어떤 그 내용이 그 녹취엔 담기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실제 연결된 증거 자체가 그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믿을 수 없다. 이 천공 이 사람이 스스로 자가 발전적인 성격으로 자기 과시형의 멘트를 한 걸 가지고 너무 부안해동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가만 그렇게 안 얘기를 두지. 했죠. 그래. 네. 대통령 당선자를 성렬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반응해서 일일이 대통령이 왜 그걸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또 이제 반문을 하길래 이건 또 이제 내가 어떻게 미리미리 답변해드리기 좀 그래가지고 그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이제 그런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죠.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악용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탐사의 그 청담 술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제기할 만한 건데 터무니없다면서 막 어마어마한 막 대응을 때려 잡으면서 그렇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제로 이거는 정말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대응할 가치감도 잘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별로 저렇게 세게 대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과도하게 막 1000배로 대응해가지고 정말 대응해야 될 것들은 도망가는 건데 뭘 가치 없어서 안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태블릿 같은 경우는 과학적 증거인데도 그냥 대응하려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언론 관리하는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이 태블릿 대접을 받았네, 천공이. 응? 그리고 기자들도 좀 거기에 길들여지는 것 같고 자꾸. 그러니까 언론을 확실히 관리한다는 느낌이 들고 사주들도 굉장히 의식한다. 그리고 보도가 나오더라도 어떤 이게 혹시 대통령실로부터 보도될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감안해서 보도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김종대 전 의원 있잖아요. 네. 지금 본인이 이제 우리 스픽스에서 폭로하고 그 다음에 뉴스공장 가서 해서 김호준 씨하고 고발됐잖아요. 그럼 일단 경찰에서 전화가 안 온대요.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이 고발하면 고발인 일단 조사하죠. 피고발인 또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어서 야, 이 왜 이래? 왜 안 와? 이러면서 하루는 일단 그 유튜브 채널을 비롯 한 7개 정도 인터뷰를 했대요. 김종대 의원이. 그 전까지는 이게 가짜뉴스일 수도 모른다고 막 대통령실을 워낙 세게 때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대통령실 그만해놓고 아무도 천공도 얘기가 없어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고 서는 만에 거기다가 남영진 육군참모총장 조차도 그 보고를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천공이 그렇지. 들어왔다고. 네. 이분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김종대 의원 말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인터뷰를 좀 해놔야 되겠다고 해서 김종대 의원이 오늘도 이게 못 나오잖아요. 인터뷰한다고 너무 바빠서 그러고요. 오늘 또 매불쇼 같은 데 나갔어도 이거를 그래서 최대한 자신은 알려놓겠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나 하자면 최초에 제보했던 국방부 고위
공직자 있죠. 이분이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대요. 진짜? 진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찰에서 김종대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양쪽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됐는지를 본인이 직접 밝히겠다. 국회나 아니면 프레젠터도 안 빌려줄 거니까 뭐 국회 가면 이제 될 거니까. 정론관. 그렇죠. 예. 이런 데서 기자회견할 준비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김종대 전 의원은 자신감 충전돼 있다 이렇게 시청자에게 떴네요, 제가 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떴어. 예. 실제로 원래도 초반에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다 짊어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처럼 이제 보여졌을 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제보자께서도 원래는 이러시지 마시고 국회 소통관에서 그냥 기자회견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도 약간 좀 일단 좀 기다려보자라는 반응을 보이셨단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김동재 전 의원은 그분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법정에서 밝히면 되지. 굳이 당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예. 증거는 있다. 전공이 왔다 갔다 한 이제 팩트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없지만 그 사람이 왔던 것이 보고되는 라인에서는 확실히 집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관장이든 또는 육군참모총장실이든 보고를 했으니까 국방부 장관실까지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 체계, 보고 라인에서는 확실히 증거가 있다. 그럼 전공은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은 90% 이상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야, 아니 근데 이걸 왜 보도를 안 해요? 그런 뭐 이제 이걸 왜 보도 안 해? 이게 보도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뭐 김종대 선생님가 벤치마킹 하면은 반응 없으면 계속 떠들면 되겠네. 네. 마음 놓고 떠들면 되겠네. 소리하면서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킬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김정도 의원이 90%면 저도 똑같이 90%는 전공이 왔다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만약 이게 증거가 나와서 이제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 민간인이 왔는데 뭘 그게 이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뭉개고 또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 고소장도 쓰고 무고죄죠. 무고죄지, 그러면은. 무고죄지 고소장 썼으면. 근데 일단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김종대 의원은 사실은 본인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뭐 기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밝혀냈으면은 이걸 받아가지고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후속 취재를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후속 취재를.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후속 취재도 안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뭔가 좀 억눌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제 이거잖아요.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 언론사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언론사들의 이 기자들 중간 기자들층까지는 이게 되는데 그 윗선에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종류의 말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자제하거나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거나 뭐 이런 식의 좀 압력이 좀 윗선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 내의 윗선에서 이런 게 좀 있다는 것 같아요. 명운을 걸어야 되니까 그 회사의 명운을 걸어야 체감적으로 되니까. 느꼈을 때, 그러니까 이 정권은 워낙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현장이면 이 출입 기자들이 그런 걸 쓰려고 그러면 위 데스크가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도 워낙 비정상적이니까 좀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제끼고 자꾸 이제 가는. 그렇죠. 그래서 네. 기자들이 데스크가 자꾸 그래버리니까 스스로 검열해버리는 거야. 이상한 미친 짓을 했을 때, 아이, 설마 그렇게 했냐 스스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보도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는 대통령실이 전공을 좀 자제시키고 이번에 그 부산에 무슨 저 자활 청소년 그 기관에 갔을 자립 때도 청소년. 네. 아침에 먼저 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아침 8시 반에 나타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제를 좀 시켜야 되죠. 일단 대통령실이 나섰어. 왜냐하면 이분이 뭐 정상적인 종교인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약간 주술 무속 뭐 이런 데 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막 뭐 대통령을 내가 뭐 예를 들어 수원 고건 가는 거 말렸다. 그다음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관련된 이런 것도 대통령한테 맞서라고 자기가 성렬이한테 이야기했다. 뭐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바깥에 활개를 치고 있으면 일단 제어를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마치 국정농단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된 것처럼 느끼도록 하지 않아야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도 엄청나게 문제죠. 전공도. 자기가 이런 구설에 오르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걸 좀 자제를 하고 숨어 있고 아니면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설사 용산에 있는 그 오피스텔이 과거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좀 빼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좀 연관성을 끊어내는 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왜 이 짓을 안 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 천공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뭔 행보를 하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탁 터트려주잖아요. 예. 그럼 바로 따라서 행보한 게 한 6, 7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천공만 가만히 있었으면은 설만 될 것들이 자꾸 입증이 자꾸 됐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그 김건희사의 부산 뭐 방문부터 영국 여왕 조문 취소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할로윈 가지고 크게 문제 됐을 때 천공은 이제 스스로 내가 나서야 되겠다까지 그랬어요. 예, 이제 이 불쌍한 국민들 내가 놔줄 수 없겠다.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면 이제 오늘 천공이 이제 자기 거 나갔는데 이제 보도 안 해주면은 서운하게 생각했었어 천공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그런가?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한 번 더 세게 터뜨리 오히려 할로윈 참사 갖고 천공 배우라고 민주당의 뭐 최고위원들도 질렀는데도 이 친구가 또 김건희 그 부산 방문을 먼저 질러줬거든요. 4시간 먼저.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성렬이 하는 거가 다 나갔는데도 보도 안 해주면은 야, 한 번 더 세게 질러야겠구나 해서 오히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 숨어 있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천공 관련해서 어떤 개입을 하거나 제어를 한다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관계를 있을지 모르는 그 관계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나설 수가 없는 거죠. 뭐 너 당연한 얘기겠죠. 옛날 같았으면 중정에서 불러다가 끝장내버리는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그 천공이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요. 그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 그래 놓고 먼저 까는 거예요. 과거 영상 중에서 그 비슷한 내용을 까. 네. 그래 놓고는 대통령은 또 정상적 그 원래 예정됐던 행보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천공이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어필도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또 추론해 볼 수 있는 게요. 음. 이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로 봤을 때 천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김건희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최초에 천공을 윤석열 검사에게 소개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지금 대통령의 위치에서 보면 가능한 이 사람과 관련 구설이 자기한테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정치를 여러 가지 이제 정책 행보를 통해서 뭔가 지지율도 높이려고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천공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한테 손해 아니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제어를 못하고 있느냐.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제어를 못한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쪽에서 움직이는 게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천공을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의 공간에 갔던 것도 윤석열 당선인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추론을 하죠. 그래서 지금 천공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대통령이 어떻게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 안 되는 뭔가 내부의 메커니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욕을 하면 대통령 욕한다고 사실 아닌 거 가짜뉴스 가지고 막 퍼뜨린다 그러지만 이게 어떻게 가짜뉴스냐고 이 말하는 거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그 일요신문에서 내놓은 그 영상을 다 보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소개해줘가지고 대통령하고 알게 된 거는 맞는데 이 천공이 직접 대통령하고 소통했다는 내용을 여러 번 계속 흘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출마도 내가 시켰다 이제 직접 그런 말도 하지만 아까 말한 수완 고검장 가라 마라한 얘기, 문무일 총장이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로부터 뭐 모멸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 그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했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해줬고 정말 그 말대로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 이런 이 내용 하나 말하고 또 하나 김종인 당시에 뭐 선대위원장이었나요? 비대위원장이었나요? 비대위원장. 그분이 조직을 망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잘라야 된다. 그래야지 당신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요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직접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1월 초에 날렸죠. 그래서 1월 정말로 초.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3일 있다가 정말로 1월 5일 날인가 3일 있다가 정말 김정일 위원장이 그만두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듣게 보면은 단순히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얘기한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대통령하고 본인이 연결돼 있다는 걸 계속해서 암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녀라 이런 얘기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도 이제 그 대선 전이잖아요. 직접 1월 달이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는 이제 선대위원장 중에 단독 선대위원장 그리고 공동 선대위원장이 김한길 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김은혜 그 수석 홍보수석이 경기도지사 나올 때 그 얘기도 직접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선 끝난 다음에 지방선거 하기 전에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쭉 연결되는 그런 라인을 이 사람이 얘기를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영상들은 본인은 이제 강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법 강의에서 나왔던 거는 과거의 영상을 짜깁기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일요신문에 나왔던 그것은 가장 최근에 녹취가 됐던 내용이 그럼 가장 최근까지 저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선 과정에서 이분하고 전혀 천공하고는 연결된 바가 없다. 더 이상 안 만난다 그랬잖아. 그렇지. 천공이 지금 한 이야기는 그 뒤에 이야기예요. 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10월 초에 관계를 예전에 끊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예전에 끊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 이 사람이 지금 발언했던 것은 1월부터 네. 실제로 3월 달까지. 네, 10월 초는 작년 경선. 작년 경선 때는 완전히 끊었다고 했는데 유승민 의원 그때 막 한참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했을 유승민하고 때. 싸울 때 그때는 그때. 끊었다고 본인이 네, 본인이. 경선에서 그럼요. 대통령 후보가 직접 국민들에게 관계를 끊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이제 그 엊그제 이제 공개된 그 녹취는 결국 3월 달인데 활동의 내용이 뭐냐 1월부터 있었던 걸 다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올해 초예요. 올해 초. 올 초 2022년 1월이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했던 게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천공의 입에 요새 나온 것이니 이게 거짓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만약에 거짓말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고발해라고.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면은 천공이 입을 좀 단속하거나 뭔가 그 후속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제 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천공하고 엮인 것이 자기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개신교인들한테 굉장히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끊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대충 이제 손절을 한 그때 건데 무말했겠죠. 예를 들어서 손에 왕자 새긴 걸 가지고 이거 사실은 천공이 써준 겁니다. 이 왕자 하면요 대통령 되는데 도움 됩니다. 이랬으면 대통령 됐겠어요. 그런데 그 버젓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천공 관계 끊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천공이 지금 이야기한 건 1월부터 있었던 모든 활동을 자기 자랑처럼 성렬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통령실이 해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왕자 관련해서 논란이 일었을 때 개신교로부터 상당한 의구심을 샀을 때 그때 윤석열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그래서 평화나무가 그걸 갖고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 구약 성경 다 못 외워요. 그게- 아이고 참 내원. 네. 근데 약간 위험한 이야기하면 이게 계속 이게 뒤에서 뭐가 떨어지더라고. 누가 이게 천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지금 딱 그 얘기하는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무서워. 어쩜 거기서 뭔가 길을 딱 불어 넣어가지고 떨어져라 이러나 보죠. 김건희로부터 정보를 빼내서 미리 이제 이 대통령부의 동선을 알고 짜집게 한 편집을 딱 올려서 자기 영향력을 과시한다. 네. 그거만으로 설명 안 되는 사례가 바로 영문여왕 조문 이 취소 사건이거든요. 네. 런던 떠나기 이틀 전에 천공이 올려버립니다. 귀신한테 조문하지 말라고. 다음 날 갑자기 비행기를 아무런 그 이유 없이 2시간 딱 늦춰가지고 7시에서 9시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안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례로 볼 때는 천공이 아마 이렇게 올려놓고 뭐 보라 그랬던지 뭐 요청이 왔을 것 같아요. 천공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천공이 조언을 줬던지 아니면 영상 올려놓고 보라 그랬던지 해서 실제로 그거를 보고 대통령 부부가 스케줄을 바꿨다는 게 워낙 이게 좀 설득력이 있다 보니까 단순한 편집으로 쇼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궁금한 게요. 우리 이제 언론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현직 기자든 전직 기자든 또 뭐 거기에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진보적 성향도 일부가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천공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한테 조언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한테. 이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통 넘어갈까? 아니 국민 정서는 둘째 칩시다. 소위 말하는 우리 지성인, 뭐 지식인 또는 여론 주도층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우리 당장 전광훈부터 용서 안 할 겁니다. 전광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무속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해가지고 김건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지? 이 미친 X 이랬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등장이 거죠. 그 사실이라면은 개신교인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보수 정치의 90% 기반의 90%가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제가 그 정광훈 향해서 무당과 손잡지 말라고 한 쇼트가 너무 많이 나가서 굉장히 정광훈 신도들이 퍼져 나가서 정광훈이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협박 문자 보내고 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천공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보수 기독교 이 개돼지들아 하면서 아예 그냥 천공을 갖다가 교회에다 모셔서 동상 세우라고 한마디 그 개돼지들이 한마디 못해서 이게 지금 보수가 사실 기독교 신도가 많은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렇지.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도 어쨌든 돈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아, 사실 밑바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만 괴롭히고 있고. 바닥에서 그러니까 어. 오죽 이 바닥에서 흔들리면은 저를 괴롭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만 계속 괴롭히고 문자분에서 협박하고 또 실제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에 상응하는 다른 어떤 대응은 하지 않아요. 전광훈 씨가 어제 제가 정광훈 재판에 갔어요. 정광훈 씨가 기부금품 모집 위반으로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그거 그랬죠. 기억하시죠? 네네. 2019년 10월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황금 헌금 될 받는 시간이다. 시간입니다. 네. 그거 갖고 우리가 이제 고발을 했지. 그 자리에서 1억 넘게 거둔 거야. 와. 기부금품법 모집 그 관련한 법을 보면은 1,000만 원 이상 거둘 때에는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허락을 받도록 돼 있어. 그렇죠. 아, 신고가 아니라 허락. 음.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그냥 뭐 그런 것도 없이 거둔 거지. 근데 이제 그거 갖고 고발을 하는데 아, 세상에 좀 일찍 가가지고 세상에 만났네. 정광훈 씨를 예, 그 무슨 저기 재판정에서 그냥 서로 떨어져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서 만났어. 원래 아는 사이예요? 서로 아니, 서로 아무런 되게 거 없지, 적대적 서로. 관계죠. 적대적 관계. 건데. 아니, 그 아는 사이는 전혀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이 소송으로 다져진 그런 우정이에요. 예. 딱 이제 어더니 갑자기 김용민 목사, 나대 오, 목사라고 갑자기 그랬어. 예. 웬일로? 악수를 청하시더라고. 그래서 악수했지. 악수하는 회의 될 거 아니야. 뿌리칠 수는 없잖아. 그럼요. 아니 동시에 목사님이라고 보셨어요? 안 하는 목사라고 목사님. 했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 면전 앞에서 목사라고 해야지. 그 정광훈 씨 이럴 수는 없잖아. 뭐야, 예. 우리한테 말할 때는 틀려? 위선적이잖아. 아니 목사라고 평소에 말씀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저기 뭐야 그 저기 방송할 때 보면은 네. 뭐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뭐 선생님 혹은 뭐 좀 그 나보다 좀 인생이 조금 앞선다 그러면 선배님 이러잖아요. 근데 네. 방송에서도 선생님 선배님 이러진 않잖아요. 네. 안 그래 노영희 씨?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악수를 예. 청하더라고. 그래서 악수하면서 우리 같이 일해야지 자유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 갑자기? 왜, 왜? 아니, 물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소송 취소해. 어제 그 악수 그 제안은 혹시 같이 반정부 투쟁하자 그런 건 아닐까? 요즘 조심스럽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 재판은 어떤 내용? 그러니까 어제 그 첫 기부금품- 기일입니까? 아니 첫 기일로 그냥 이제 네, 증인 신문을 해가지고 아. 제가 나갔는데 이 변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저를 공격해야 되는데 뭐 무슨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 예전에 그 선거법 재판 관련해서도 제가 그 증인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도 그냥 여지없이 그냥 같이 싸웠지. 뭘 물어보던가요? 네? 제일 중요하게 뭘 물어봐요? 뭐 직원이 몇 명이냐, 뭐 무슨 저기 그러면 뭐 이런 거. 그거는 이 사건의 본질하고 상관없는 그 아무 거잖아. 상관이 없는데 계속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화나무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고발했다. 이거 이제 입증시키려고 하는 건데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건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은 그러면 그 불순한 의도로 했건 안 했건 간에 여하간 지금 이 재판은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열린 재판 아니냐. 그렇지. 우리의 의도가 뭐가 중요하냐? 의도가 잘못됐고 그 고발 내용이 형편없으면은 이런 기소를 했겠냐 검찰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판사님이랑 검사가 그런 그 변호인의 이상한 질문을 제지하지 않아요? 제지했어요. 제지했죠. 마지막 막 혼을 냈어 변호인한테. 혼을 내야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마지막에 하면 안 돼. 원래 중간에. 중간에도 계속 하셨고. 근데 그런 마지막에는 쓸데없는 아주 거 하지 마라 그래요. 대놓고 그냥 큰 소리로 야단을 어쨌든 치시더라고. 그 재판은 그분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정광훈 목사하고 천공의 관계? 그 정광훈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 강신업을 도와라. 강신업이가 그랬잖아. 날 도와라. 네, 그렇지. 근데 지금 돕자니, 근데 아스팔트 보수 경력이 있는데, 짬밥이 있는데, 돕자니. 여기서 저 듣보잡 그 강신업이하고 어떻게 같이 그 밑에 들어가서 고개를 조아릴 수 있겠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근데 거야. 강신업 변호사가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정광훈 목사에게 요구하고 이 정광훈 목사는 또 그걸 또 되게 심각하게 또 고려하고 고민하고 이런 뭐 이유가 뭐가 있는 자, 근데 이 와중에 이 천공께 터졌고, 야, 천공이 진정한 권력서열 넘버원이다. 이러면은 전광훈이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전광훈이 그 예배 때 나는 김건희 만난 적 없다라고 자백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자기가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라고 아니,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정광훈이가? 계속 그 만난 것처럼 얘기를 했고 저한테는 딱 전화로 오늘 김건희를 만나서 결정했다고까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그럼 한 거야? 아니, 뭐가 근데 거짓말인 거야? 저는 아무리 이 사람 거짓말 많이 해도 김건희하고 만나서 제가 정광훈 선수 16년 동안 동주시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자랑했어요 이 사람. 네. 너무 신이 났어 김건희 만나서. 아. 자랑하려고 전화한 거야 저한테.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김건희까지 잡았으니까 전동지 너도 이제 다시 보수로 와라. 왜 좌파 변동지. 정치냐. 예. 내가 자리 하나 줄게. 변동지. 그래서 최고위원장이 줄게. 이러서니까 나는 100% 김건희 만났구나 이거는. 그래서 만나서 김건희는 사실은 강신업 밑에서 도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걸 잘못 알아듣고 자기한테 진짜 당권을 진짜 준다고 해가지고 신바람 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강신업이 바로 한 다다음 날에 정광훈 나 지지해라고 하고 뭐 지금 3주가 지났는데 계속 강신업이는 정광훈이 오늘도 날 지지 안 했습니다.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완전 무슨 빗받으러 오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 근데 정광훈 목사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내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그런 전화도 받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이제는 김건희 안 만났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 예. 일단은 그러면은 그렇게 떠들어댄 게 당권은 제가 잡는다고 얘기한 부분이 이제 다 지금 들통이 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꾸 이제 무속이 자꾸 터지니까 내가 자꾸 하는 게 쇼츠가 막 터져서 왜 무당하고 만나서 권력을 야합하냐 이게 신자들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정광훈은 제가 강조하지만은 보수에서 거의 유일하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박대통령 탄핵 찬성을. 그게 박근혜 최순실이 무속에 빠졌다고 금영분 가지고. 그래 맞아. 그때 한참 공격했죠. 정신이 혼탁한 여자라면서 그때 최소원 씨를 비난했나 그랬을 정광훈 거예요. 목사가 박근혜 총장까지 박근혜는 하늘의 심판 받았어요. 정신이 혼탁하다 그랬어요? 그럼 영이 혼탁하다. 영이. 무속에 대해서는 그쪽이 아주 세거든. 근데 이거 뭐 완전히 천공하고 막 다 엮여가지고 지금 정광훈이 정신이 없어요 이거 이게 된대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신도들이나 그분을 지지했던 뭐 보수 정통파 보수인지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당신이 왜 행동이 이렇게 잘못돼 있고 왜 말도 안 되는 행동하냐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자꾸 바닥에서 흔들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한테 화풀이 하는 거지 지금 계속. 이제. 근데 본인이 또 지금 이제 북부지검에 지금 또 그것도 이제 조사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걸렸고. 그러면 이게 사법처리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말 잘못하면 협박, 큰일 난다. 협박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부에 대한 의견이 있어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전 목사님 우리 같이 갑시다. 반윤석열 전선에서 함께 갑시다. 자유통일합시다. 나는 뭐 정광훈 목사도 그렇지만 난 천공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되냐고 그 연예인이 물어보잖아요. 대통령감이냐. 차기 대권 가냈어. 근데 그 사람 택도 없다고 그렇게 말한 거가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지 이걸 한번 조금 확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예. 잘 지적하셨는데. 왜냐면 그 관계가 예전에 사실은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는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그런 그 권력 연계 관계하고 비슷하다는 게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둘 간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고 끈끈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다음 차기로 뭔가 좀 해줘야지 본인도 괜찮다고 얘기가 되었었잖아. 근데 이번에 잠깐만 이번에 천공이 만약에 이걸 택도 없다고 말해버렸다고 한다면 그 라인이 끊어지는 거거든. 그 이제 요거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전두환 노태우 관계로 윤석열 한동훈 관계를 보는데 우리 저 정치평론하시는 공희준 선생은 이건 아니다. 그 착각하는 거다. 그건 아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그 주종이야? 전두환과 노태우의 관계가 아니라 전두환과 한동훈의 관계다. 전두환과 장세동. 전두환과 장세동의 관계다. 동이 들어갔을 때가 좀 헷갈렸네. 혹은 그 전두환하고 정호용의 관계다. 예, 정호용 관계. 그런데 아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그러면 그 본질적인 차이가 정확히 뭐예요?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후계자를로 이제 키우려고 그러면요, 이 손에 피 묻히는 데를 앉히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노태우를 그 올림픽 조직위원장이나 체육부 장관 같이 그 당시 국민들의 올림픽 성공을 염원하는 그런 자리에 앉혀놨고 지금 한동훈은 법무장관 앉혀놔가지고 계속 칼로 썰고 있잖아요. 계속. 그것도 정권 초기에 이런 자리는 사냥개를 쓰는 거지 후계자로 키울 때는 저딴 데 안 앉히죠. 예. 나도 처음에는 아니 한동훈이를 왜 피 묻히는 일을 시키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또 정권 초기에. 그러면은 나중에 온갖 상처를 다 입을 텐데 표적이 될 텐데 그렇죠. 현 정권의 어떤 아이콘이 될 텐데 그 현 정권이 이제 검찰 정권으로서 무리한 정치 공작을 벌이는. 자 자, 저도 한 그러면 마디 지금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입장 한번 생각해봐요. 한동훈 그걸 좋아할까? 자기를 그런 사람을 쓴다 그러면 한동훈도 나는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내가 젊잖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도 뭔가 후위를 도모하고 싶겠지. 게다가 바로 옆에서 대통령이 되는 걸 봤잖아 자기가. 네. 그런데 너는 그냥 장세동으로 머물러 있어. 라고 하면 그걸 그런 얘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가겠지 윤석열이가.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런 역할을 시키면 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바보도 아니고
알았어요. 좋아요. 이렇게 할까?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동훈은 자기의 어떤 위상을 굉장히 높이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창업 공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또 일종의 윤석열은 동지로 여기는 거지. 네. 당연히 다음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마당에 법무부 장관을 준 거는 또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가 한동훈에게 굉장히 과분한 자리예요. 아니 그래서 바로 거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런 정무적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생각하는 둘 간의 관계와 네. 대통령이 생각하는 둘 간의 관계가 다르다면 다르다. 필연적으로 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 저는 동의하면서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그 이제 검찰총장 하는 시절에 한동훈이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그 재판 네. 과정에서 수백 건이다, 수천 건이다 막 300건 이렇게. 뭐 얘기 나왔죠. 예? 300건. 그러니까 한 줄로 따지니까 뭐 그 이상이다, 그 이하다 이랬는데 그때 이제 한동훈이 뭐라 그러느냐면 아니, 검찰총장한테 직접 보고 안 되면 사모님한테 보고한다 그랬어. 공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 문자로 할 것 같으면 윤석열하고 해야지 왜? 그러니까 카톡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 그거를 이제 일종의 특종으로 보도했던 기자들이 막 이제 기자가 엄청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또 신문이 잘 안 났어요. 그 이제 어쨌든 부하 직원이 검찰총장 부인한테 보고를 한다면 업무상 보고를 그 이걸 왜 했느냐? 그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은 후계자나 동지가 아닌 거예요. 그 부하인 거예요. 지금도 아마 출발 지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장관이 부하이지 저 사람이 무슨 내 후계자거나 이런 건 아예 생각 없었어. 다만 이제 여론에서 뜨니까 한동훈 장관의 생각이 바뀌었겠죠. 나도 이렇게 하면 대통령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결국 대선 과정에서 직접 대통령을 출마시켰다고 하는 천공의 말에 의하면 한동훈 택도 아니다. 이게 말이 돼. 그 택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만큼 이 내부의 이너서클에서는 한동훈이 결국 뭐라 그런가 순장조로서는 역할을 할지 몰라도 순장조. 독립적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 한동훈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한동훈은 당연히 떨어졌어. 봐봐 이 말하는 순간에 개완말이가 아니 떨어져. 아니 아까 아니 보여줘보세요 한 번에. 아니 아까 얘기할 때는 박영식 떨어지고 이번에는 개완마리가 개완. 떨어졌어. 자 개완말이 다 먹었어요. 개완말이가 네, 개완말이 다 먹었어요. 야, 제가. 아니 무서워 죽겠네 진짜 오늘. 이게 계란말이가 다 떨어져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아니 신호가 순장조 얘기할 때 떨어졌어요. 아니 이게. 아니 봐봐 개완말이가 전기한 평론가가 중요한 얘기를 탁 하는 순간에 딱 기분 나쁘다는 톡 떨어졌단 말이죠. 야, 오늘 이거 내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신령해. 이 동네가 아주 신령하다고.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봐. 이거 혹시 이게 자. 전공 계시나? 그러니까 안 떨어진 사람들 변희재, 제육볶음하고 철수와 김용민, 영희전, 민호전. 자 용미 우리 세 명 남았어요. 천공이 그 한동훈이 안 된다는 얘기가 딱 두 가지 논리인데 스승을 못 알아보고 공부를 안 하는 놈이라 그래요. 근데 이 얘기가 천공이 이준석한테 한 얘기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이준석에 대해서도 스승을 못 모시고 공부를 안 하는 놈. 오. 싸가지가 없다는 거지. 그런 말 한마디로. 하셨어요? 아 이준석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준석 가겠구나 그다음에 그랬는데 이제 간 거야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강신업이가 또 한동훈한테도 이놈 공부를 안 한다 이러는데 오. 똑같은 평가를 하는데 뭔가 이상한데? 축출의 공식. 근데 이제 그 천공을 한동훈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신경질적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천공이 한번 본 것 같아 한동훈이를. 봤는데 목에 기부 싸고 뻣뻣하게 봤나 보지. 그래서 이놈 아웃 잘라서 처음부터 한동훈은 그냥 버려지는 걸로 해가지고 아. 그 법무장관 플러스 인사권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이거 인사권이라는 거 아는 사람 알지만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인사하기 위해서 10명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계속 원수를 만들어내는 거 생각 아닙니까? 이거 내가 저번 봤을 때 주기에.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는 한동훈은 무속을 싫어하나 봐. 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대고. 한동훈 장관은 그런 거 싫어하는 뭔가 거야. 좀 뻣뻣하게 그 자기는 천공 되게, 앞에서 자기는 노려보고 했나 합리적으로 보지. 똑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텐데 딱 천공하는 거 보면 사실 우리가 봐도 조금 개그맨이지. 좀 그렇잖아요. 예. 개그맨이지. 전 그분은 잘 모르지만, 예. 그런데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매우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스승으로 모실 만한 역량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 부부와는 다르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좀 거리를 뒀거나 내지는 좀 존경하는 마음을 안 표현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딱 총괄이 보기에 매우 기분 나쁘지. 왜냐하면 이준석도 그때 그랬거든.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이준석의 태도나 한동훈의 태도가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이준석은 유승민한테도 인사를 안 하는데. 아, 그러니까 천공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내가 천공이야. 아이 저 싸가지 없는 뭐 XX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간은 대통령이 그다음 뭘로 생각한다? 택도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기도 하고 대통령 부부에게도 자꾸 말을 해주겠지. 그러면 점점 이제 분열이 생기겠지. 그것은 이제 노영희 변호사식의 저희는 내피셜. 해설이고. 예. 근데 천공의 방식으로 보면 그 이제 인터뷰 이거 이제
녹취된 거 보면요. 하늘에서 이미 정해놨다 그러거든요. 그걸 본인이 먼저 본대요. 그래서 다음 맞아요. 대통령이 오세훈이거나 여배우 연예인 중에 한 명이 나올 여배 것이다. 무슨 배우를 모르겠어요. 연예인 중에. 여배우? 그래서 무슨 혹시 배우라고 그 그랬어? 틀지 않은 1호 신문에 그 녹취에 그 사람 이름이 있는지 좀 물어보니까 그 이름은 일단 안 나오고 그 본인도 이제 그거는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배우 중에서 대통령이 될 만한 아니 사람 나는 있나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정말 되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아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오세훈 어제 왠지 시장한테 어제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한테 이걸 보내가지고 당신도 한번 대답해봐라.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이 돼서 조만간 오세훈 소환되겠구만. 내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오세훈이 이 자리를 보전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단순히 천공이 했던 이 말이 그 자리에서는 자기 영웅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만 취중 진담이 있다고요. 예. 이걸 여러 가지 퍼즐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보잖아요.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뭔가 맥을 가지고 있는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지율이 높아지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럼 왜 천공 문제를 처리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천공 문제를 정리를 해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이상한 사람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그게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 막 꽝 정말 쏘는 일반적인 이성과 합리를 가진 감사합니다, 사람이 비싼 뭐 이제 이런 콜드브루 녹취 이거 파일을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 걸 안 쓰고 갑자기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아, 너무 어려만 많이 줬다. 커피 광고는 아니었습니다. 예. 예. 아니 광화문 살롱에 콜드브루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예. 근데 보통 사람이 만약 이런 거 녹취해갖고 자기가 실제로 대통령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깊은 내용을 모르는데 사람이 오바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자기 좀 먹고 살려고 하고 아니면 어디한테 그렇지. 남한테 과시하려면 천공이 거짓말로 그렇죠. 가오잡으려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말하잖아요. 됐을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게 저는 문무일 총장 얘기 나왔을 때 엄청 디테일하게 한 마디 워딩 하나하나가 정말 그럴듯한 말들이 쭉 나왔고요. 게다가 천공 씨는 정치도 안 해보고 청와대도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아는 듯이 게다가 이 검찰의 네. 수원 고검 뭐 총장 간의 관계를 너무 정확히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가오를 잡고 싶거나 남한테 뭔가 좀 자기 허풍을 떨기 위해서 하는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수준. 아니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천공 때문에 먹었잖아요. 지난 대선 때. 그렇잖아요. 그 천공은 그래서 이제 한동안 좀 수면 아래로 있었고 잠수 탔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더더욱 대통령이 됐으면 그때부터 볼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저자리를 보러 갔다? 이것만으로 이거는 지금도 천공과의 긴밀한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관저만 본 게 아니고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빙산의 식으로 또 일각이죠. 대답을 그 천공의 언론 특보가 뭐 그렇지. 했다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좀 더 따져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하는 것. 두 번째, 해명이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의혹 제기하는 가짜 뉴스 유포자라고 우리를 몰지 말고 정말 좀 지성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권력 주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측근들 있고 거기는 또 의공도 있지만 늘공도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하면서 이런 무당과 관련된 무속과 관련된 게 어떤 악영향이 있었던 걸 다 안단 말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알 거고 그게 수석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 왜 이거를 그냥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인 질문 아니냐고 아니에요, 대통령을 아니에요. 위해서라도. 아니에요. 늘공들은 지금 딱 복지부동하고 있다. 아니 또 늘공들 아무것도 안 하네. 제가 들은 얘기가 뭐만 공직사회. 움직이면은 자기네가 당하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권력의 이너서클 그 행보와 관련해서 지시나 명령 뭐 이런저런 뭐 어떤 소통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근거로 남겨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겠어? 나중에 책임 면피하려고. 그렇지. 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그리고 할 수밖에 없었다. 지시하지 않은 건 안 해. 그러니까 지시한 것만 해.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시켜서 했을 뿐이다. 난 힘없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한테 이 늘공들이 계속 뭔 정보를 전한다면 이건 저 확실한 레임덕이거든요. 비밀 누설죄가 되는데. 아니 남몰래. 남몰래. 왜냐면 다음 정부가 민주당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렇죠. 그 보험을 드는 거지. 근데 그 정보가 지금 민주당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가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분발해야 될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장면을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뭐 민주당 정권하고 다르게 노동개혁하겠다, 연금개혁하겠다 이건 이제 정책적 행보잖아요. 그것은 뭐 국민들이 보수 정권을 뽑아줬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치고. 자, 이것은 국민적 평가가 찬반이 나뉠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은 갑자기 봉건 사회에 산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주술적인 거, 무속적인 거. 거기다가 대통령이 국정운을 하는 방식은 꼭 봉건 영주 또는 왕이 나서서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법치나 이런 걸 매우 왜곡시키고 선택적으로 지금 강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의 얼굴을 같이 보고 있자니 저는 사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정치 평론가 출신으로서 좀 일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이 무슨 그림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한쪽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한쪽은 정책적 행보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좀 강요당하는 것 같아서 매우 전 정말 불편하다. 대표님 안 불편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불편함에 대해서요. 원래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자기가들이 정권 잡았을 때 발음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게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혼자만 사는 기회주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서 정권 초기에 홍준표부터 윤상현, 조경태가 강신업, 청룡 많이 깠습니다. 정리하라고. 초창기에 그랬어요. 초창기. 근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어. 음. 저 여당 내부에서 저런 얘기들 청공 좀 정리하라 이런 얘기도 강신업 입닥치게 하는 얘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진중권 교수도 그랬어요. 초창기에. 진중권도 그러다가 진중권 지금 이제 아무 말도 안 청공의 하지. 천자 강신업 강자도 안 꺼내 지금. 완전히 이제 이게 내가 본 지금까지 이 보수 여당에서 처음 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권 잘못 가잖아요. 오히려 말이 많았어요. 앞다퉈가지고 막 가. 왜 나중에 그래야지 이제 지역선거 유리하니까. 정두원 그 현상이 형도 없어졌어요, 그랬고, 지금. 예, 정두원 형도 그랬고. 자, 그러면 언제까지 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잠깐 지지 올라간다고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주변에서 막 까기 시작하면 정권 지지 추락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좀 바로 잡혀가지고 오래 가는 건데 이건 이제 바로 잡을 방법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지지율을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 근데 60%의 그 시멘트가 있잖아요. 난 죽었다까지 윤석열 보기 싫다. 아. 이것 때문에 지지 올라가는 출사하는 게 60%가 안 줄어들어요 이게 지금. 아. 그러니까 노동개혁, 연금개혁 한다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일정하게 중도에서는 확실히 이거 뭔가 이제 좀 사회 좀 개혁을 하겠다 이런 데 대한 기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천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태무심하고 모른 척하고 천공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설치고 있는 거 이거를 진짜 우리가 눈 뜨고 쳐다봐야 하느냐 누군가 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집권 여당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거는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대통령의 성역체처럼 돼 있는 이것이 정상국가냐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이제 정경평론가 봉건 시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얘기를 해서 청와대를 뭐 용산으로 옮기기도 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이 꼽혔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계속 이제 왕의 노릇을 하는 그 행태를 버리지 못할 거예요. 게다가 뭐 지금도 뭐 방금 나온 보도 보니까 시사저널에서 취재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이 측근에 이랬대요. 차기 총선은 어차피 내가 치르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할 정도의 차기 총선? 차기 총선은 아, 어차피 총선. 총선은 어차피 내가 뭐 치르는 그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시사저널하고 일요신문이 같은 회사입니다. 성향이 완전히 달라 근데. 근데 이제 이런 발언들이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왕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나의 나라고. 자 보세요.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4주째 상승하는 걸로 나오고 36%가 지금 긍정 평가예요. 갤럽에서 나온 게. 근데 이유는 노조 대응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끌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긍정 평가를 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노동개혁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 사실은 더 올라가겠죠.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대선 치를 때 윤석열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교체하겠다는 여론 60%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박살 났다가 그게 조금씩 붙는 거예요. 아, 그래도 문재인 수사하고 뭐 노조 탄압, 난 다 탄압도 쇼라고 보는데 어쨌든 수사도 쇼고 조금씩 붙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돌아서는 60%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 벽에 걸리는 거죠. 아니,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겠지 한 40%는. 제가 실제로 이제 현장 정치에서 한 10년, 12년 정도 이렇게 이제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보고 있잖아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생각해야 될 것은 총선 이후엔 윤석열 대통령은 보남 하나예요.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지급받는지는 보남 하나예요. 이거를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이미 목격했고 경험했고 또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본인이 치러서 책임 다 지겠다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원래
모였던 1000명이 만든 권력이 아니고요. 혈혈단신 혼자 있는 데서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1000명이 모여서 정권을 잡은 거란 그렇지. 말이에요. 예. 힘이 있을 때는 붙어 있지만 힘이 없으면 바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인데. 그래서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당대표를 자기 사람으로 지금 어쨌다 넣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넣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안 된다? 윤핵관이 원래 같이 아, 한 배신한다? 몸이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의 속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총선이 끝나고 집권 후반기로 가잖아요. 레임덕이 오고요. 그때는 대통령이 매우 외로워지면서 고통스러워지고 그 지금까지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이런 일종의 그 행동들의 최종적인 책임을 본인이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불행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바꿔야 된다. 천공 문제부터 바꿔라.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평가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공이 이지랄 하고 있는데도 아직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거기다가 언론도 다루지도 않고 누군가 정치했던 책임 있는 자가 천공에 대해서 욕도 하지도 않아요. 네. 천공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냐 그 말하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찍힐까 싶어서 안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것은 대통령의 불행이 이미 예견돼 있는데 이런 걸 방치한다는 건 말이 안 이럴 된다.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물론 처음에 천공을 좋아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천공이 정말로 대통령에게 나가라고 시켜서 천공 말대로 대통령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내가 봤을 때 좀 천공은 지금이 가장 피크거든요. 좀 있으면은 천공은 분명히 내년 초부터는 이제 점점 영향력이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더 자기가 영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뭔가 하겠지. 그렇지만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 자체가 되게 불안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벌어질 혼란이 나는 사실은 지금 너무 그려지거든.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걱정 우리 전계한 대표 진짜 걱정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난 진심으로 걱정해요. 아, 지금 진심으로 걱정하고 비판을 있잖아. 하면서도 좋은 나라 네. 만들어야지 그분이. 네, 좋은 나라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래요? 만들어야 나라 되는데. 엉망 만들어가 우리 국민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다음에 민주당 필요하면 다시 경쟁해서 이기면 되고 대통령대로 제대로 평가받고 이렇게 가야 되지. 뭐 그런 생각하고 제가 있죠. 종교인의 입장에서 아멘. 또 종교의 이 귀의하신 분들의 그 심리 상태, 멘탈리티를 잘 아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은 천공에게 철저히 정신적으로 예속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저 전기환 선배님이나 노영희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긴 그런 한데. 사고에 전혀 미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저 지금 천공 선생님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럼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니까. 종교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아니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꿈 아닙니까? 천공은 70번이나 재림한 건데. 네. 70번을 죽었다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무감각이란 게 1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1도 없는 인간들이고 한동훈은 지금 여론조사 지표로 보나 뭐로 보나 다음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아마 민주당 정치인들 싹 다 구속시켜버리면은 그럼 나올 사람이 없으니 근데 여당이 압승하고 자기가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근데 않는 진짜 사람이야. 그 다음부터 지난번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음. 뭐 MG 소구력, 수도권, 네. 그다음에 뭐 공천에 잡음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한동훈이다라고 말했다가 그다음에 아니다라고 이제 막 그 말이 네. 나왔잖아요. 정말로 한동훈 장관이 여론조사에서 빠졌어요 다. 안 아, 나와. 요즘 안 나와. 나오네? 요즘 안 나와, 요즘 안 봐봐. 아예 안 나오네. 요즘 안 나와요. 유승민, 나경원, 뭐 김기현 아, 이런 당대표? 사람은 나오는데 당대표? 당대표들 뭐든 이제 안 나와. 아니 대권주자도 안 나오는 한동훈 거 같아. 자체도 대권주자 안 자신은 나와. 당대표 나온다는 얘기 안 했고 대권자도 안 나온다니까. 대권주자 안 나오더라고. 대권자도 안 대권주자도 안 나오는데 나와? 내가 오늘 빠졌더라고. 방송했는 저기 몇 주 전에 방송했는데 빠졌어. 빠졌어요. 한동훈 이름이 없어요. 아 국무위원이라서 이거 빼라 이런 거 아닌가? 아이 그 사람 빼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한동훈이가 빼지 말라 그래. 한동훈이 빼지- 사실상 빼지 말라 자기 이름 그랬잖아. 언급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국무위원인데 왜 언급이 됐냐? 네가 스스로 나가서 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주장할 사람들이 많이 심지어 했잖아요. 야당 대선 후보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 최전선에 서 있는 바로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그 당시에 한동훈 그걸 즐기면서 내 이름을 왜 빼라고 굳이 해야 되겠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오바다 이렇게 말했었단 야 말이야. 그러면 안 한동훈이 나와, 안 나와. 지금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그러니까. 피당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업도 이게 디스하지, 불안하다니까, 천공도 불안하다니까. 디스하지. 이상민 장관한테 한 방 얻어맞고 한방 먹었지. 지금 이제 개털이구나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음. 한동훈 주의가 쫙 빠져서 쫙 빠지죠. 내가 그랬잖아요. 정규제 음. 지금 전경련이 이제 이 정권회가 유착돼가지고 뭐 음. 노젓들을 잡는 분이 전부 다 정경련 보고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니 정규제가
갑자기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있으니까 한동훈이가 책임져라고 확 그냥 질러버려. 아니 실은 아니 나는 그 말을 윤석열이라고 윤석열 했는데 바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거예요. 한동훈은 이제 전경련만 하다도 아는 얘 개털이구나 얘 끝장내자 해가지고 한동훈은 잘못하면은 내년 못 넘기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스픽스가 말이죠. 스픽스에서 천공, 강신업, 한동훈이 지금 완전히 거의 실각을 한 상황. 이런 거 어디 가서 듣습니까? 스픽스 말고는 없어요. 그 저희 오늘 하나 저 화제 바꾸기 이렇게 힘드네. 아니 내가 아까 화제 목사- 바꾸기 전에 내가 천공 이야기는 한 개 더. 아, 할게, 진짜. 이러니까 제가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하세요. 더 바꾸지 말고 그냥 끝까지 가고 아니 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노변하고 한 번씩 술자리 있거나 우리 또 후배들 선배들 이렇게 만나면 우리는 사람 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난 천공 이제 이 사람 이번에 녹취 보고요. 대통령 승리라고 했다고 치는 거는 사실 대통령 당선이 원래 알고 그러면 승리라고 했다고 칩시다. 김종인 저 위원장하고는 종인이. 지금 18살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종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것이 무속이 아니고 주술이 아니고 그러면 종교인이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믿고 따르는 종교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18살 많은 80 넘은 어르신한테 종인이 이게 말이 돼? 그리고 그 자리의 성격이 뭐예요? 둘이서 이렇게 대화한 자리가 아니에요. 연예인들하고 아는 지인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모임 평소에 여러 사람 있는 같이 자리였죠. 모였고 네. 그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를 전문적으로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신데 예, 그러니까 뭐 상상하세요. 어찌 됐든 천공님. 예. 그런데 그렇게 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 내 이야기하는 끼어들지 마시고 하여튼 그건 상상하시는데 그런 자리에서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맞아요. 그것도 공개되어 있는 자리에서 자 종인이니 성렬이니 문재인이니 문무일이니 모든 사람한테 말을 놔. 그러면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올라간 고위공직자예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이 종교인으로서 기본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예. 사람의 호칭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근데 제가 응애예요 이거잖아. 저는 아니. 왜 갑자기 전공 이야기하는데 응애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니 혹시 그 차기 대통령 된다는 사람이 그 배우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응애 하시는 분이 그 사람은 호랑나비라는 영화의 주연이었어요. 주연. 이분도 배우세요. 배우. 아니 그 사람한테는 국회의원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어찌됐든 천공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문재인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또 지금 윤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한다고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천공의 이런 행태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비판해야 한다. 이렇지 않으면 사회 예의가 어디 있고 윤리가 어디 있으면 도덕이 어디 있냐고. 죄송한데 대통령이 문재인식을 못 갖는다는 그런 비판은 좋은데 대통령께서도 사실 반말이나 말 놓는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 대통령은 인식이 거기까지 없으십니다. 올라갔으니까 좀 예외해주고 나는 이 천공에 대해서만은 진짜 욕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밥이다. 정말. 그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우리 전 대표는 싸가지 진짜 없으니.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이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존댓말을 써요. 그리고 문자를 해도 그렇고 누구에게 대해서는 존댓말 하고 그럼. 이런 말 한 역사가 없는 분인데 네. 오늘 딱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매우 벌써 지금 보세요. 불쾌하네. 원래 굉장히 겸허하신 분인 게 이름부터 전씨 아니야 전씨. 전 개원입니다. 나 개원입니다. 아니라 전 정광훈 개원입니다. 목사님하고도 성이 같고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정광훈 우리가 목사하고 성이 같네. 예, 전 광훈입니다.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저희들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비판해야 하고 여기에 뻔히 보이는 천공 같은 자를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떨어뜨리지 못하면 정말 나라가 나라는 이제 뭐 우사 그런 것 수준이 같아요. 아니고 네. 이거는 정상 국가가 아니다. 대통령이 빨리 천공 문제를 정리하라고 이렇게 좀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이 뭐 잘하길 바라고 얘기해봐야 우리가 잘 뭐. 되길 바라죠. 예. 얘기해봐야 근데 뭐 우리 말을 안 얘기- 듣는다는데. 얘기해봐야 들으니까. 과이불개? 근데 그게 아까 그 반말 쓰고 그런 게 이게 과잉불개. 종교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정광훈 목사 뭐 이 새끼 저 새끼 다 나오네. 아유 그럼. 아, 정광훈 예, 목사 그래서 그래요? 기독교와 무속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정광훈 목사 한자가 같은 전자라고요? 아니 한글로 그 양반이 밭전자. 밭전입니까? 맞전이. 다행이다. 다행이네, 저는 다행이네. 못된 전입니다. 광자가 그 미칠 광자라고. 진짜요? 그렇게
네, 밭전 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정말 미치광 아니 모르겠어요. 나 미칠광처럼 얘기해가지고. 네. 어쨌든 천공 그 여기까지 정리해야 스승님, 되겠다. 오늘은 천공 얘기만 스승님 하고 빨리 끝내야겠다. 대통령 옆에 떠나세요. 그리고 네. 용산에 있는 사무실 빼고요. 어디 조용히 네. 정말 하동에 가든지 어디 저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든지 네. 산에 들어가서 지금 국정 운영하는데 방해하지 마시고. 네. 아니 그리고 정말 그거 꼭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립니다. 그 일요신문에서 영상 진짜 잘 만들었어요. 예. 제가 그 영상 보고 어저께 깜짝 놀랐는데 아, 잘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깜짝 놀랐는데 네네. 한번 보시면은 진짜 그 영상의 주옥 같은 내용과 그 이전에 그분이 했던 말과 서로 안 맞는 것과 맞는 것과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요신문에서 만든 그 영상 35분짜리 풀로 한번 쫙 보시기를. 그래서 노영희 디너쇼 맞아요. 목요일 편 한번 쭉 보시기를. 풀도 보시고 목요일 노디쇼도 함께 해주시면 한번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정말 될것 저희 같아요. 정치본색 썬데이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치본색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막자지컬 썬데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